자, 우리 옥저와 동해는 아주 끝내줘요. 자,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옥저하고 동해는요, 아주 기름지고요. 특히 바닷가 쪽이에요. 막 물고기, 이 옛날에 소금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옥저는 위치로 보면 함경도 보이세요? 여기 함경도. 동해는요, 강원도예요. 그것도 이제 약간 위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약간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옥저가 더 위입니다.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 쪽에 옥저, 동해 둘 다 위치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얘네들을 많이 못 컸어요. 아까 전에 국가의 단계가 있었죠. 일단은 군장만 있으면 군장국가입니다. 군장만.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로 연맹을 맺어요. 그래서 왕이 등장해요. 그럼 연맹국가가 되죠. 근데 그 왕이 엄청 강력해지면 중앙집권 국가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부유하고 고구려는 아까 연맹국가였습니다. 근데 옥저하고 동해는 군장국가밖에 안 돼요. 연맹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단계가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왜? 뭐 위치 엄청 좋고 막 기름지고 먹을 것도 많고 그치만 왜 군장국가, 왜 왕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는 읍군, 삼노라 볼 이유는 군장만 있을 뿐이에요. 왕은 없고 읍군, 삼노, 뭐 거수 이렇게 군장이 있는데 그럼 그 이유는 고구려한테 너무 치여가지고 우리 잘 싸우는 고구려가요. 맨 고구려 밥이에요. 맨날 동네 북이에요. 옥저와 동해 엄청 괴롭혀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너무 치여가지고 많이 못 컸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오른쪽에 치우쳐져. 우리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진국은 중국입니다. 중국한테 이제 선진 문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하는데 여긴 너무 치우쳐져 있죠. 옥저와 동해는. 그래서 우리가 변방에 치우쳐져 있어서 선진 문화 수용도 좀 느린 편이고 고구려 때문에 등살에 그냥 못 컸어요. 그래서 언어나 풍습 이런 것들이 고구려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연맹국가 못 되고 군장국가로 끝이 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옥저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쪽에 해산물, 소금 어물 이런 거 풍부하고 토지도 기름지고 근데 그럼 뭐 하냐고요. 고구려에 열심히 갖다 바칩니다. 고구려도 열심히 바치는 그런 나라고 동해도 마찬가지 해산물 풍부하고 토지 비옥하고 심지어 방직 기술 우리가 산누에 그래서 방직 기술 막 이렇게 옷감 짜고 이런 기술도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산물 특별한 특산물이 많아요. 이름도 특이한데요. 단궁. 우리나라가 또 올림픽에서 활 그냥 다 금메달 따는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박달나무로 만든 뭐 활이다 이런데 단궁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과하마는 이때 마가 말맞자예요. 근데 이때 과일나무 아래의 말이다. 과하마.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과일이 열리잖아요. 그럼 나무 그 말이 과일나무 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그만 말이라는 거예요. 종자가. 그래서 과하마라는 그런 말이 특산물이고 바다 표범 가죽이라 할 수 있는 반어피 이런 것들이 특이한 특산물만이죠. 네, 이렇게 좋았지만 군장국가밖에 못됐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결혼할 때 남자가 갔는데 이번에 옥저는 여자가 옵니다. 자, 여자 보통 며느리 그러잖아요. 그럼 며느리? 근데 이름 보세요. 민며느리요. 그냥 며느리 아니고 민며느리. 민며느리는 뭐지? 자, 여자가요. 아주 애가 가요. 어린애가 갑니다. 뭐 한 10살? 막 이렇게 이런 애들 여자애가 아니 뭐 그렇게 일찍 시집을 보내나 그게 아니고요. 자, 이제 그 여자애가 시댁에 가는 거죠. 어린 나이에 갑니다. 그러면 시댁에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열심히 키워주면서 살림을 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는 동안 크는 동안 이제 밥은 다 시댁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와서 정식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약간 거래처럼 우리 요즘 혼수도 있고 그렇지만 약간의 지불을 합니다. 그러고서 시집을 가요. 약간 돈이 오고 가니까 매매혼이라고도 해요. 일종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결혼 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늘 일맥상통하죠. 아까 전에 내 딸 그냥은 못 데려가 일하고 가져가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내 딸 데리고 갈 거야? 그럼 아예 어릴 때부터 그냥 키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민며느리 역시 노동력을 중시하는 풍습 일종의 매매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또 무덤이 특이한 무덤이 있는데 가족 공동 무덤. 일단은 가족이 다 한꺼번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있으면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아주 고이 묻는 게 아니라 임시로 이렇게 묻어놨다가 우리 가족들의 뼈를 나중에 다 죽으면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묻어주는 가족 공동 무덤, 이걸 골장제라고 해요. 골장제 또는 새골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장제의 풍습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만 유일하게 제천 행사가 없습니다. 네. 옥전은 제천 행사가 없다는 거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옥전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밑면은 이제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 이번에는 동해입니다. 동해는 여기 옥전 밑에 동해죠. 동해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족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성끼리 결혼하지 않아요. 그 말은 다른 부족, 부족 바깥에서 결혼해라. 조계혼의 풍습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부족이 같이 사는 거잖아요. 나라라는 것이 그 시절에. 그럼 부족끼리 침범하지 마. 부족끼리 서로 공격하고 하지 마 라는 룰이 있어요. 만약에 서로 부족끼리 공격하고 그랬다가는 책임져야 돼. 그래서 책임져,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부족끼리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침범을 했을 때는 그럼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비나 소나 말로 변상하게 되어 있는 그 부족 간에 침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룰인 거죠. 책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동해에 집터가 발견이 되는데 집터 모양이 우리 예전에 이렇게 네모도 있었고 직사각형도 있었고 그런데 모양이 이제 한자에 철자 모양. 철자가요, 요렇게 네모가 요렇게 된 모양이죠. 요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 모양. 여자 모양은 요런 모양인데 요런 모양의 집터가 보인다. 그래서 철자와 여자 모양의 집터가 좀 발견이 됐고요. 제천 행사 있습니다. 제천 행사는 제가 추석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월에 우리가 무천이라고 하는 동해 무천. 옥전은 없고요. 그래서 보통 10월에 유일하게 부여만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옥저 동해 배우셨고요. 자, 이번에는 제일 밑에 있는 이제 사만 배우기 전에 집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철자. 그래서 아까 철자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약간 뒤집어 놓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약간 이렇게 연결돼서 그런 모양 나오시죠. 그래서 철자형과 여자형 집터가 어디서? 동해에서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에 제일 아래에 있던 요거요. 마한진한 변한 요것이 우리 쓰리한, 삼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강 아래입니다. 한강 밑으로 이남으로 그래서 삼한의 이제 여러 연맹체인데 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마한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변한과 진한이 있는 거고 제일 잘 나가는 건 마한. 삼한 중 세력이 가장 컸다. 그래서 지금 마한 자리는 우리가 천안, 익산, 나주 다 유명한 도시들 아닙니까?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 일대다 보시면 되고요. 무려 54개의 소국이 모여서 모두 10여만 호가 살고 있는 마한이고요. 마한 중에 제일 잘 나가던 동네가 이 목지국이라는 곳이에요. 목지국. 그래서 목지국의 짱이 마한 짱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지국의 짱이 마한 왕으로 추대돼서 삼한 전체를 주도했다. 목지국이 제일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변한 진한. 아까 제가 변한의 별명 철의 나라 변한하면 철기 시대에 철이 많이 나는 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철기 시대 철이 중요한 건데 철이 많이 나요. 그래서 변한하면 철이고요. 이 변한이 지금의 이제 김해하고 여기 아래쪽입니다. 김해 마산 쪽.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진한, 대구, 경주, 여기 중심으로 진한. 여기는 그러니까 마한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각각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보다 훨씬 4에서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당연히 군장 국가입니다. 부여하고 고구려는 연맹국가, 나머지는 군장 국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삼한은 또 특징이 좀 남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일하게 우리가 그동안은 혼자서 1인 2역 하느라 바빴거든요. 우리가 지배자들이 제사도 지내느라 재정일치사회인데 유일하게 삼한만 재정 분리사회입니다. 재정 분리 따로. 제사 따로, 정치하는 사람 따로. 그러면 정치는 군장국가니까 군장이 있겠죠. 정치의 지배자는 군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큰 동네,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이렇게 불리우는 군장들이 있습니다. 신지, 우리 견지는요 좀 큰 동네, 그 다음에 좀 작은 동네는 불의, 읍차라고 불리는 그런 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지배자가 따로 있어요. 종교 관리하는 일명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이름은 제사는 뭔가 하늘에 지르는 거 아닌가요? 하늘천 생각하시면서 천군.
그래서 제사장은 천군이라 불리우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러면 제사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일명 신성지역. 제사장이 뭐 신성하게 뭐 제사도 지내고 하는 지역이니까 그 신성 지역을 소도라고 합니다. 자, 이 소도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신성한 지역이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저기 다른 곳에서도 봤을 때 저희가 신성 지역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긴 장대 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 약간 오리, 약간 새처럼 생긴 그렇게 이런 걸 달아놔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솥대라고 해요. 이 솥대를 보고 저기 소도구나. 신성지역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장대 같은 걸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신성지역이니까 군장도 함부로 세력을 미칠 수 없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이 시절에 범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범인들이 여기로 많이 숨었대요. 왜냐하면 함부로 신성지역 못 들어오니까 잡으러 못 오니까 범인들이 많이 이 신성지역 소도에 숨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지역으로 제천 행사를 담당했던 천군, 소도, 소대 이런 것은 사만의 특징이고 사만은 유일하게 재정 분리사회였다. 요거 특징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 제일 따뜻하고 농사 제일 잘 되지 않겠어요? 농사가 끝내주는 거죠. 농경사회고 당연히 철기문을 바탕으로 그래서 벼농사는 뭐 너무너무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저수지가 많이 발달했고 밭가리에 심지어 이제 가축까지 이용을 합니다. 밭을 가는데 사람보다 더 힘센 이제 가축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사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웃끼리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많이 해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전통인 두레 이런 두레 조직도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도 반움집 모양 그리고 요즘 초가집 우리 전통적인 그 초가집의 어떤 원형이 된다는 귀틀집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마한에는 이제 집터, 토실 이런 것도 발견이 되고요. 뭐 직조 기술도 발달하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농업적으로 훨씬 좋아지는 거죠. 사만 농사가 잘 됐다. 제일 따뜻한 남쪽 나라. 우리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다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제사를, 제천 행사를 2번 합니다. 딴 동네 한 번 할 때 여기는 2번 하는 동네예요. 그럼 보통 제가 추석 생각하고 몇 월에 하라고 그랬죠? 10월. 10월에 당연히 하는데 한 번 더 5월에도 합니다. 5월, 10월, 5의 배수로 가세요. 5월, 10월. 그래서 5월쯤에는 씨를 뿌리니까 한 번 해주고 10월쯤에는 추수하니까 한 번 해주고 이렇게 2번 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번의 제천 행사를 하고 변함 얘기부터 먼저 갑니다. 변화는 철을 생산한다. 그래서 이 철이 너무 많이 나니까요. 이제 마한이나 우리 낭랑, 외 이런 데까지 수출을 합니다. 마한, 낭랑, 외. 우리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는 한 사군을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낭랑이었어요. 나중에 고구려한테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가 쫓아낼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도 철을 수출했고 그 다음에 철은 이제 교역에서 돈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덩이세가요. 그 정도로 변하는 철 특징이고요. 그러면 우리 또 제천 행사 얘기했었죠. 제천 행사 뭐를 2번이나 한다. 5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10월에는 계절제라고 하고요. 5월에는 수린날. 그래서 씨 뿌릴 때 이 풍습이 5월 단오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0월엔 우리가 추수 그죠? 추수할 때니까 우리가 10월에는 또 우리 옛날에 상달고사라고 있어요. 10월이 우리가 보통 상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 지내기 좋은 그래서 그때 이제 고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천 행사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풍습들이 있는데요. 문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한이나 변화는 문신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머리를요. 요즘에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 머리통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애 잘 때요. 머리를 너무 한쪽으로 저희 조카가 실패했어요. 너무 애가 한쪽으로 누워서 얘가 머리가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찌그러졌어요. 저도 머리통 예쁜 편은 아닌데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머리 좀 예쁘게 만들어주지 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 그 머리 모양을 이렇게 잘 굴려주면 이렇게 예쁜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엄마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갈겠죠. 근데 이때는요. 어린아이의 머리를 납작하게 일부러 그래서 돌로 막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그냥 편두를 했습니다.
그게 예뻐 보였는지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편두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철기시대 대표적인 무덤이 널무덤, 동무덤이었잖아요. 역시 널무덤, 동무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구묘라고 해서 우리 중앙에 이렇게 널무덤을 놓고 주변에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해자 모양의 고랑을 만든 이런 주구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환하면 철이니까 그 덩이새, 그리고 아까 마한의 집터, 토시, 이게 집터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만의 풍속까지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자, 그러면 잠깐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3. 여러 나라의 성장 우리 배우셨습니다. 자, 시기는 철기시대 후기다. 여러 나라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맹국가로 등장한 나라들도 있었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우리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형광펜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부여 나왔고요. 일단 지도로 위치 파악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정치, 경제, 뭐 사회적인 특징, 그다음에 법이 있었는지, 풍속 특이한 거 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만 나와도 어느 나라인지 구별하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출도, 뭐 말주옥, 모피,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날개에 보면은 우리가 빨간색을 부여, 사조목과 고조선 팔자법 공통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다 눈여겨봐 주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중요한 거 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체크하시고 출제 키워드 이런 것도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내가 외웠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네, 넘기시겠습니다. 그럼 고구려 나오죠?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도 우리가 이제 오부족 연맹체로 왕 아래에 우리가 고위직의 대가가 있고 그 밑에 사자, 조위, 선인, 하급관리가 있었고 귀족회의, 제가회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경제는 약탈 경제였지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천행사에 보면 10월에 동맹이라고 하는 서옥제, 뭐 조상신 숭배, 그 다음에 서옥제도 일종의 모계사의 유풍이었다 이랬죠? 봉사해야죠, 남자가. 그 다음에 기타에 보시면요, 굉장히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는 후장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일제시비법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옥조하고 동해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둘 다 비옥했으나 군장국가로 끝났죠. 읍군 삼로 거수라 불리우는 경제 풍속에는 옥저의 민면을 이제 그다음에 가족 공동 무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 당군, 과마, 반어피,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조계온, 책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집터, 여자형, 철자형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죠. 하나 넘기면 사만입니다. 사만에는 우리 사만은 마한 지난 변화 이렇게 세 개 다 묶어서 사만이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한 중에서도 목지국이 제일 잘 나갔죠. 그다음에 신지, 견지, 읍체, 그다음 읍차, 부레라 하는 우리가 군장의 명칭이 있었지만 제사장도 있었죠. 천군이 다스리는 거,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보시면 벼농사 너무 잘하고요. 밭갈이 가축도 이용하고 철하면 어디죠? 변화. 그래서 덩이새 사진도 나와 있는 겁니다. 풍속은 5월에 수린날, 10월에 계절때 2번이나 제천 행사를 했다는 거. 그리고 공동체 둘의 조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있고 오른쪽에 널무덤, 동무덤, 뭐 주구묘, 마한의 토실 이런 사진이 있고요. 마지막에 여러 나라의 성장을 완전히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표가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거를 깔끔하게 표 하나로 싹 정리를 해주시는 거야. 이게 완벽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잘 되신 거죠.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제천 행사가 많았습니다. 외우기가 힘드실 거예요. 부여에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죠. 부여에는 영고. 그 다음에요. 고구려는요.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옥전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동해에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만에는 무려 5월, 10월 2번, 한 번은 수린날, 한 번은 계절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다 10월인데 추석을 생각하면서 여기만 한 번 더, 5월에 한 번 더, 그리고 여기는 제일 꼭대기, 뭔가 제일 추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월에 있다. 얘만 12월에 있고 수렵의 전통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글자, 어차피 주관식 없으니까 앞글자로 기억하세요. 부영, 고동, 동무, 그 다음에 저는 3개 이렇게 외웠어요. 3개. 그래서 제가 외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외워서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저 혼자만의 방법인데 이렇게 외웠습니다. 일단 말도 안 되지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우리 노래도 만들고 막 이러지 않아요? 부영동무.
삼계탕집입니다. 주문하는 거예요. 고동색 삼계탕 2그릇이요. 2번 있으니까. 부영동무 고동색 삼계탕 2그릇. 삼계탕 국물 진하다고 생각, 혼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말을 만들어서 부영동무. 그러면 부영. 그럼 부여는 영자로 시작되는 단어여야 되는 거죠. 제천행사가. 그 다음에 동에는 무자로 시작되는 단어. 단어가 기억 안 나도 어쨌건 앞 글자는 외우는 거잖아요. 고구려는 동으로 시작한 동매, 그 다음에 사마는 계절제. 물론 한 번 더 있어요. 2번 있었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나름대로요. 이건 뭐 저만의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암기할 게 많습니다. 그럴 때 뭐 왕들의 이름을 뭐 노래, 대정, 대세, 문단세 이렇게 노래 외우듯이 여러분만의 비법을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 나라의 이 성장 부분 암기가 많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